2026년 중소기업 지원 정부 예산이 16조 원이 풀렸다는 뉴스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말이죠. 올해는 이런 자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알아봐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더라고요. 자,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게 몰라서 놓치는 대표님들 빼고요. 이미 발빠른 대표님들은 이 정부 자금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서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 바로 다음 주 월요일 2월 2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1년을 더 기다리거나 또는 시중대출금리 6에서 7% 수준으로 이 자금 조달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난 9년 동안 누적 1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정책자금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드리면서 이 깨달은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자금이라는 건요, 선착순이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딱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2월 초에 있을 중진공 대출 2억 원 받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갚지 않아도 되는 창업지원금 최대 1억 확보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격률을 3배 이상 높이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자, 딱 10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어떤 자금부터 준비해야 될지 명확한 실행 계획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당장 다음 주에 열리는 정책자금부터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자금은 뭐냐?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대출이라는 얘기고요.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낮은 이자로 더 긴 상환기간으로 자금을 조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 사업자 대출 금리가 6에서 7%인 반면에 중진공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고정금리 2.5%입니다. 2억 원을 빌렸을 때 연간 이자 차이가 약 1,0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5년이면 5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접수 일정을 필수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서울 지방에 계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접수가 시작되고요. 경기도 그리고 인천에 계시는 대표님들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니, 그러면 장 대표님, 근데 경쟁률이 이게 좀 높은 편이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신 경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꽤 높아요. 심지어 1월 달에는 서버 과부하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2월 달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2월이 기회인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1월에 신청했던 업체는요, 2월 달이 되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자 수가 대폭 줄어든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90%가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재무제표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탈락 사유가 이 기업의 재무제표 때문이에요. 많은 대표님들이 세금 절감을 위해서 이 비용 처리를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부상으로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적자, 마이너스인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적자 상태에서는 정책자금 신청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럼 지금 당장 대표님께서 뭘 하셔야 되느냐? 가급적 빨리 기장 맡기시는 세무사님한테 바로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무사님, 제가 다음 주에 정책자금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도 가결산 재무제표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되도록 조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 한 통화가 2억 원의 정책자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대출은 뭐죠? 이자를 내며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창업지원금은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가 이 사업 아이템이 괜찮은데 이렇게 판단이 되면 투자의 형태로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 이 사업이 나중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환을 안 하셔도 됩니다. 2월 마감이 코앞인 3가지 지원금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지원금에 속하는 첫 번째 예비창업 패키지입니다. 줄여서 예창패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럼 대상이 누구냐?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예비 창업자 대표분들께서 해당이 되고요. 금액은 최대 1억 원이지만 평균적으로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조건은 뭐냐?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본인 자금 투입 없이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줄여서 초창패라고 하는데요. 대상은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금액 역시 최대 1억 원인데 평균 7천만 원 정도를 받고요. 그럼 마감이 언제냐? 2월 13일입니다. 제품 개발, 마케팅, 인건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은 이미 완성을 했는데 마케팅 예산이 부족하다 또는 직원 급여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 자금으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창업지원금에 해당하는 마지막 세 번째,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줄여서 청창사라고도 하는데요.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가 해당이 되고요. 금액은 최대 1억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혜택이 뭐냐? 사무실 무상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멘토링이라든가 네트워킹에 대한 기회까지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서 이 지원금들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순이익률 10%인, 마진율 10%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가정을 하면 매출액 20억에서 30억을 만들어야 이 나오는 순이익에 대한 금액을 국가가 그냥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부분 그럼 나도 얼른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서두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을 하게 되시면 탈락 확률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약 30대 1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봤었던 그 탈락하는 사업계획서들의 공통점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일기를 쓰세요. 저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제품 정말 좋습니다. 이 어플 만들면 정말 대박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데, 죄송하지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10분당 약 한 편의 이제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초반부터 열정이라든가 이런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바로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철저하게 데이터랑 논리 위주로 접근을 해야 그게 맞고요. 그래서 합격 공식 3단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업종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도소매를 운영을 하시는데 사업계획서에 그냥 있는 그대로 신청하게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 한도가 매우 낮아지거나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정부는 아시겠지만 제조업이나 이 IT 업종을 우대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카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두를 직접 로스팅을 해서 납품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를 판매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OEM 생산을 맡기신다라고 하신다면 이것 또한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포지셔닝으로 지원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2단계, 문제를 숫자로 증명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장에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그냥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바로 탈락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쓰셔야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100명 중에 80명이 매달 평균 5만 원의 비용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문제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보여주셔야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3단계, 수익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SNS 마케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광고비 50만 원을 투입을 해서 25명의 고객이 문의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약 7.5명의 고객이 1,900만 원의 유료 결제로 전환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약 4배의 수익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 위주의 수익성을 증명을 하게 되면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사업계획서는 화려한 문장이라든가 대단한 기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투박한 문장의 사업계획서라고 하더라도 숫자와 근거만 명확하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다음 주 월요일 2월 2일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2억 원의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월 13일까지 초기 창업 패키지 1억 원의 자금이 접수 마감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업계획서는요, 감정 빼고 숫자랑 논리로 쓰시는 거고요. 이 세 가지만 실행하게 되시면 2026년 한 해 자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고 나면 분명히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내 신용점수로 중진공 대출이 가능할까? 재무제표 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업계획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1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 컨설팅을 바탕으로 대표님 상황에 딱 맞는 최적화된 자금 전략을 설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자금의 정석 장국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